다음으로 그레디언트를 실제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전 영상에서는 1차원에 대한 미분을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 뉴럴넷을 구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함수는 굉장히 고차원 함수입니다. 여기서 일단 고차원 함수로 넘어가기 전에 디리버티브에 대해서 한번 다시 살펴보면 이 미분이라는 것은 함수인데요. 이렇게 조금 그 위치에서 움직였을 때 펑션이 얼만큼 변화하게 될지를 나타내는 그런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서 fx는 y라는 함수가 있을 때 x가 조금 변했을 때 y는 얼만큼 변할 것인가,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이 데리버티브입니다. 그래서 쉽게 나타내면 우리가 아까 전에는 df, dx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알파로 표현한 다음에 그러면 알파는 이 x가 조금 변했을 때 y가 변하는 양이죠. 이 그래프에서도 x의 위치가 여기 있고 x가 델타 x만큼 굉장히 조금 변했을 때 y는 그거에 비례해서 얼만큼 변화하냐, 결국 슬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변화량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x와 y가 둘 다 스케일러인 경우, 우리가 계속 봤던 1D 경우이죠. 이 경우에는 간단하게 이 알파 값이 dx, dy로 표현할 수 있죠. 이 조금 변하는 이 델타 x 값을 dx라고도 표현하고 조금 변하는 이 y 값을 dy라고 표현하면 dx분의 dy를 미분이라고도 표현할 수 있죠. 혹은 f'x라고도 표기합니다. 어떤 표기법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f'x는 rate of change at x, 결국 x라는 위치에서 함수값이 얼만큼 변화하는지 그 변화량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크면 클수록 x가 조금 증가했을 때 f값도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f'x 값의 절대값이 클수록 함수는 더 래피드하게 변하는 것입니다. f가 x의 변화에 따라서 증가할 수도 있고 감소할 수도 있는데요. 증가하는 경우는 포지티브 값이고요. 감소하는 경우는 네거티브 값입니다. 0인 경우에는 로컬하게 플랫, 즉 x가 변화하더라도 y값은 변화가 없다라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계속 1D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인풋이 벡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로스가 딱 이런 경우죠. 로스 값은 스케일러 값입니다. 하나의 값으로 나오죠. 그런데 이 로스를 계산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인풋은 x와 w입니다. x도 고차원이고요. y, w도 고차원이죠. 하나의 수가 아닙니다. 벡터입니다. 그러면 벡터가 인풋이고 아웃풋이 스케일러인 경우에는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 경우에도 정의는 비슷합니다. x가 변화함에 따라서 결과값인 y가 얼만큼 변화할 것인가, 알파인데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 델타 x를 dx라고도 표시하여서 혹은 h라고도 표시하고요. 굉장히 작은 조그만 숫자였는데 여기서 알파는 역시 벡터입니다. 이 각 디멘전에서의 변화량을 나타냈고요. 그러면 이제 x 벡터와 이 델타 x 벡터와 내적을 하게 되면 y의 변화량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이 알파 i,
알파 1부터 알파 t까지 이 값은 이 파셜 디리베티브인데요. xi, 그러니까 모든 성분이 아니라 xi 번째 위치에 있는 값이 변했을 때 이 y 값이 얼만큼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알파 i입니다. 그래서 y를 x1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y를 x2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그래서 결국 이 벡터 값들이 전부 다 변했을 때 이 첫 번째 성분은 요만큼 y의 변화에 기여를 하고 두 번째 성분은 요만큼 y의 변화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이 값들을 다 더해주면 전체 y가 변하는 값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하자면 델타 x는 벡터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1D 케이스에서는 델타 x가 스케일러, 하나의 값이었습니다. 여기는 볼드체로 표현이 안 돼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 인풋이 벡터이고 아웃풋이 스케일러인 경우에 델타 x는 벡터입니다. 우리는 이런 노테이션을 사용할 건데요. 그레디언트인데 y에 대한 그레디언트인데 x를 기준으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계산 자체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최종 아웃풋인 스케일러 아웃풋인 y에 대해서 x1 성분으로 편미분한 값과 각각의 성분을 편미분한 값을 벡터 형태로 모아주면 우리는 y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이 그레디언트는 디리버티브의 트랜스포즈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계산한 것은 이제 디리버티브고요. 이것을 트랜스포즈 해주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레디언트입니다. 용어의 차이가 조금 있지만 기억을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스케일러 펑션의 그레디언트입니다. 스케일러 펑션을 다루는 이유는 우리가 로스가 스케일러 값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인풋 x는 멀티베리엇 인풋입니다. 4차원이란 이야기죠. 그러면 아까도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보면 x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하고 x 벡터, 각 성분의 변화량 벡터가 되게 됩니다. 이 두 가지를 곱해주면 x의 총 변화량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레디언트는 데리버티브의 트랜스포즈입니다. 컬럼 벡터가 되는 거죠. 원래는 로우 벡터였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한 번 언급했지만 x의 변화량과 그레디언트 둘 다 벡터고 같은 차원입니다. 그래서 fx의 총 변화량을 계산할 때는 이 두 벡터의 내적, 이너 프로덕트를 해주게 되면 최종적인 전체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왜 이너 프로덕트일까요? 이너 프로덕트를 계산을 해보면 두 벡터 간의 이너 프로덕트라는 것은 이제 두 벡터가 얼라인이 되어 있을 때 가장 큰 값을 나타내죠. 그레디언트가 이 방향이고 x의 변화량이 이 방향이면 결국 이 둘을 내적을 했을 때 값이 결과 fx의 최종 변화량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냈지만 이제 dx와 이 그레디언트 간에 내적을 하면 그만큼 x가 전체 fx 값의 변화량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1차원 케이스와 비슷하게 이 함수는 이 인풋이 그레디언트 방향으로 움직일 때 가장 래피드하게 변화합니다. 1차원 케이스와 4차원 케이스가 똑같습니다. 결론을 얘기하면 그레디언트는 함수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차원 함수가 주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 점에서의 그레디언트가 이 방향이라고 하면 이 함수를 이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값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그리고 반대로 이 네거티브 완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값이 가장 크게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그레디언트의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fx가 가장 크게 빠르게 증가를 하고요. 그리고 이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fx가 가장 빠르게 감소합니다. 그레디언트가 0인 지역에서는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든 값에 변화가 없습니다. 매우 국소적으로 변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당연히 여기서 국소적이 아니라 좀 더 많이 이동하게 되면 값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겠죠. 여기서도 그레디언트가 0인데 매우 국소적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동하든 변화량이 없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그레디언트 벡터는 레벨 커브라고요. 같은 값을 지니는 이 선들을 등고선이라고도 하죠. 연결해준 선인데요. 이 등고선 혹은 레벨 커브와 수직입니다. 퍼펜디큘러 합니다. 이것도 그레디언트의 성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레디언트 이야기를 계속 했는데요. 실제로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계산하는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인풋으로 x랑 y라는 인풋을 받는 멀티베리어 펑션이지만 이제 아웃풋은 스케일러인 이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그레디언트는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편미분을 계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함수를 x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그래서 y는 상수 취급되니까 사라지고 그래도 상수 취급이죠. y는 그래서 x제곱을 미분하게 되면 2xy가 됩니다. 그리고 이 함수를 y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 x가 상수 처리가 되죠. 그래서 x, y 사라지고 y가 1로 사라져서 x제곱 플러스 1이 되죠. 결국 이 그레디언트는 x로 미분한 성분과 y로 미분한 성분들을 적증해주면 되는데요. EXY, 계산했던 EXY, X제곱 플러스 1, 이 그레디언트가 됩니다. 이 계산하는 과정은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겁니다. 여기서 또 알아야 할 개념 중에 하나는 헤시안입니다. 헤시안도 아마 들어보았을 텐데요. 2차 미분이 헤시안입니다. 이 경우는 사실 그레디언트를 한 번 더 그레디언트 취한 거잖아요. 그래서 앞에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가 원래 스케일러 값을 출력을 했었는데 그레디언트를 하게 되면 벡터가 되고 한 번 더 그레디언트를 취해주는 거니까 이건 이제 헤시안인데요. 매트릭스가 됩니다. 스케일러가 그레디언트를 한 번 취하면 벡터가 되고 한 번 더 취해서 헤시안을 결과적으로 취하게 되면 매트릭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각 성분들은 x1을 두 번 미분,
fx2에 대해서 두 번 미분, xn에 대해서 두 번 미분. 여기는 1과 2로 미분, 1과 n으로 미분. 여기는 n과 2로 미분.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계산이 조금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결국 우리가 앞에서 계산했던 그레디언트 계산을 한 번 더 반복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자코비안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자코비안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앞에서는 지금까지 계속 이 f에다가 어떤 벡터를 넣어 주었을 때 결과값이 스케일러였습니다. 그런데 이 자코비안은 f에다가 어떤 벡터를 넣어 줬을 때 결과값이 벡터입니다. 스칼라가 아닌 거죠. 아웃풋이. 그래서 이렇게 벡터 값을 내보내는 이런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제 자코비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f1을 fx1부터 n까지 각각의 성분에 대해서 선미분을 해주고 두 번째 로우에서는 fx2, sub2를 역시 벡터, 인풋 벡터의 첫 번째 성분부터 n번째 성분까지 미분한 것을 쌓아주고 마지막에는 fm을 1번째 성분부터 n번째 성분까지 각각 편미분한 다음에 모아준 이 행렬을 우리가 자코비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지금 개념이 나왔어요. 첫 번째는 그레디언트. 그레디언트는 이 스케일, 인풋은 벡터지만 아웃풋은 스케일러인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해 준 것이고 데리베티브의 트랜스포즈다. 이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헤시안이었죠. 헤시안은 역시 인풋이 벡터고 아웃풋이 스칼라인 그런 함수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두 번 해준 것이 헤시안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자코비안을 배웠는데요. 자코비안은 인풋이 벡터고 아웃풋도 벡터인 경우 이 경우에 1차 미분을 구한 것이 자코비안이고 여기 이 행렬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요소는 이 함수의 아웃풋이 벡터라고 했는데요. 첫 번째 요소의 그레디언트입니다. 그리고 여기 뒤에는 F2의 그레디언트, FM의 그레디언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을 조금 확인해 보기 위해서 이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디오를 정지하고 각각 답을 생각해 본 다음에 같이 답을 맞춰 보기 바랍니다. 네, 답을 각자 생각해 보실 것이라 생각하고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보면요. 첫 번째는 어떠한 스케일러 펑션 fx에 대한 데리베티브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아라 라는 것이 있는데요. 어떠한 로케이션에서 fx가 증가하는 방향은 여러 개다. 맞죠? 대신에 이제 그레디언트가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방향인 거죠. 그리고 세 번째, 그레디언트는 데리베티브의 트랜스포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문제는 y는 fx가 스케일러 펑션인데 인풋은 n×1 컬럼 벡터일 때 이 데리베티브는 몇 차원이냐? 이제 인풋과 아웃풋이 같은 차원이 되면 이것은
그레디언트라고 했고요. 요거의 트랜스포즈가 디리버티브였죠. 그래서 1바이 n 로우 벡터가 되게 됩니다. 그레디언트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활용해서 최적화를 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최적화의 일반적인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어떤 함수가 주어지는데요. 이 함수의 인풋은 x입니다. 우리가 찾고 싶은 것은 어떤 x값을 가질 때 이 함수 값이 가장 미니멈한 값일지 찾는 것을 보통 옵티미제이션이라고 합니다. 1차원 상에서 봤을 때는 이 미니멈을 만드는 x값을 찾는 것이 목표이고요. 이렇게 다차원 함수에서는 x값이 벡터일 텐데 이 벡터 값이 이 값일 때 이 함수 값이 최소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인 이 함수에서는 인풋 벡터 값이 이 위치에 있을 때 함수 값이 최저점이 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값은 웨이트 값인데요. 어떤 웨이트 값을 가져야 이 평면은 로스 평면입니다. 이 로스 함수가 최저값이 될 것인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함수의 최저점은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함수가 최저점일 때 미분값은 0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미분한 값이 0이다 라는 방정식을 풀게 되면 최저값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함수 값을 미분했을 때 0이 되는 위치는 최저점이 아니라 터닝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데리베티브가 파지티브에서 네가티브 혹은 네가티브에서 파지티브로 변화하는 점이 이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방정식을 풀어서 찾은 솔루션 X는 사실 미니멈을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문제인데요. 이 두 번째 문제도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같이 답을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네, 정답을 같이 확인해 보면 3번이 정답입니다. 함수가 미니멈 값일 때 우리가 1차 미분값만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세컨 디리버티브까지 확인을 하게 되면 미니멈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함수값이 0일 때 그리고 두 번째 미분값이 파지티브일 때 우리는 함수값이 미니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면요. 맥시멈 값과 미니멈 값 둘 다 제로 디리버티브를 가지고 있습니다. 미니멈 값에서도 미분 값이 0이고 맥시멈에서도 미니멈 값을 디리버티브가 0입니다. 그리고 둘 다 터닝 포인트이기 때문에 우리가 df, dx는 0을 풀었을 때 나오는 것은 맥시마와 미니마가 둘 다 나옴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f'x가 미니멈과 맥시멈 값에서 둘 다 0의 값을 가지고 있지만 맥시마와 그래서 미니마 둘 다 데리베티브 값은 0이 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f2'x까지 계산을 해보면요. 이제 fx였고 f'x였고 f2'x였습니다. 그때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으면 이 f2'x가 마이너스 값을 가지고 있으면 맥시멈이고요. 이렇게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으면 여기 미니멈 값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 3개를 한 번에 그려놔서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여기는 맥시멈, 여기는 미니멈이죠. 이 미니멈일 때 f'x도 0입니다. 맥시멈일 때 f'x도 0입니다. 그런데 2'x는
미니멈일 때는 파지티브, 맥시멈일 때는 네거티브 값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마이너스라는 것이 기울기가 점점 이제 감소해서 0으로 갔다가 다시 기울기가 점점 증가하기 때문에 음수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함수의 미니멈 값과 맥시멈 값을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데리베티브가 0이라는 방정식을 풀어줍니다. 이 방정식의 솔루션은 터닝 포인트들입니다. 그리고 더블 데리베티브를 계산한 다음에 이 더블 데리베티브가 파지티브면 미니멈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네거티브면 맥시멈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 싱글 베리어블 함수의 데리베티브는 이 미분값이 0일 때 크리티컬 포인트들이라고 합니다. 크리티컬 포인트는 맥시멈일 수도 있고 인플렉션 포인트일 수도 있고 미니멈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히 1차 미분값만 가지고서 이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분류할 수는 없고요. 이 크리티컬 포인트들을 더 분류하기 위해서 2차 미분값을 계산하는데 2차 미분이 파지티브면 미니멈, 네거티브면 맥시멈, 제로면 인플렉션 포인트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가 멀티플 베리어블, 즉 벡터를 인풋으로 받게 되면 논의는 조금 더 복잡해지게 됩니다. 옵티멈 포인트들은 여전히 터닝 포인트들입니다. 그리고 shifting in any direction,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어떤 방향으로 변하든 함수의 값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분 가능한 스무스한 함수들은 미니멈과 맥시멈에서 그레디언트가 0입니다. 이것은 1차인 경우와 똑같죠. 그리고 옵티멈 포인트들은 터닝 포인트라고 했고 그레디언트는 0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멀티베리엇 인풋을 가지는 함수의 미니멈 값을 찾을 때도 일단 그레디언트가 0인 위치들을 가지고 오고 그 위치들 중에서 맥시멈인지 미니멈인지 혹은 인플렉션 포인트인지 분류를 해줘야 합니다. 이런 과정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멀티베리엇, 그러니까 벡터를 인풋으로 받는 함수는 그레디언트를 먼저 0으로 만드는 점들을 찾아주고 이 그레디언트를 한 번 더 씌우면 헤시안이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습니다. 헤시안을 계산한 다음에 헤시안이 파지티브 데피닛이면 로컬 미니마고 네거티브 데피닛이면 로컬 맥시멈. 파지티브 데피닛이라는 것은 어떤 매트릭스에다가 x를 이렇게 양쪽에 곱해 주었을 때 항상 0이면 파지티브 데피닛, 항상 0보다 작으면 네거티브 데피닛이라고 하고요. 여기 등호가 들어가면 세미 파지티브 데피닛, 세미 네거티브 데피닛이라고 합니다. 결국 이게 0이냐, 0보다 크냐, 파지티브 데피닛이냐, 네거티브 데피닛이냐 라고 하는 것은 1D 케이스에서 0보다 크냐, 작냐를 나타내는 것과 비슷합니다. 그리고 파지티브 데피닛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아이겐 밸류를 찾은 다음에 아이겐 밸류들이 전부 다 파지티브면 파지티브 데피닛, 아이겐 밸류들이 네거티브면 네거티브 데피닛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습니다. 실제 한 예시를 통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볼 텐데요. 함수의 인풋이 이렇게 x1, x2, x3로 이루어진 벡터입니다. 이 아웃풋 값은 스케일러 값이죠. 그러면 각각 x1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x2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 x3에 대해서 편미분한 값을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편미분은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일단 표현을 하였는데요. 혼자 계산을 해 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 다음 스텝으로 그레디언트를 0으로 설정하고 해당하는 점을 찾아줍니다. x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때 이 그레디언트가 0이 되는 위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시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두 번 미분한 값에 아까 x1, x2, x3 값을 넣어주고요. 그리고 이 해시안의 아이겐 밸류들을 계산해보면 이렇게 세 개가 나오는데 셋 다 파지티브이기 때문에 해시안은 파지티브 데피니심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결론적으로 이 포인트, 우리가 찾은 그레이드가 0이 되는 이 포인트는 미니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풋이 벡터로 바뀌게 되면 계산이 조금 더 많아지고 복잡해지지만 앞에 1D 케이스와 매우 유사한 계산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심플하게 클로즈드 폼 솔루션을 항상 계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떠한 함수의 경우에는 이렇게 트랙터블 하지 않은데 우리가 다루는 딥 뉴럴 네트워크는 굉장히 파라미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계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우리가 수치적으로 이터레이션을 통해서 최적화를 진행합니다. 이터러티브 솔루션이라는 것은 우리가 랜덤하게 한 X를 선택하고 그 지점에서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이동을 하면서 값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아줍니다. 이 최소가 되는 점을 찾기 위해서 이니셜 게스, 우리가 실제로는 게스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랜덤하게 이니셜라이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레디언트를 따라 이동하면서 점점 최소값을 만드는 X값을 찾아가는데요. 아까 모티베이션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눈을 가리고 산을 내려가는 과정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방향으로 이동할 것인가, 그리고 한번 이동할 때 얼만큼 이동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정하는 것이 주요 이슈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랜덤한 포인트에서 시작을 한 다음에 네거티브 디리베티브면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서 포지티브 데리베티브면 역시 반대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서 값을 최소화하는 그런 점들을 찾아주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 예시에서 보는 것처럼 이 점에서 시작을 했을 때 우리는 이 아래점에 도달을 하게 될 거고요. 그렇다면 글로벌 미니멈이 아닌 로컬 미니멈에 빠지게 되고 이 점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글로벌 미니멈을 찾지만 조금 더 오른쪽에서 시작하면 다른 로컬 미니멈에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도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수식으로 나타내 보면 x0를 이니셜라이즈 해주고요. 이 미분값이 0이 되기 전까지 포지티브면 단순히 스텝을 빼주고 네거티브면 스텝을 더해주는 식으로 x값을 업데이트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스텝을 따라야 실제로 미니멈에 도달할지는 굉장히 어렵고 풀기 힘든 이슈입니다. 그리고 앞에 내용을 좀 더 보충하자면 식으로 보충하면 여기 이제 사인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 사인을 식에 넣어서 이 두 가지 과정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한 겁니다. 이 스텝만큼 이동을 해주죠. 그리고 이 스텝 사이즈도 이렇게 그리스 문자로 표현을 해주게 되면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멀티베리어 펑션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고 이 문제를 비디오를 정지하고 한번 푼 다음에 같이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각자 문제를 풀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답을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실 앞에서 풀었던 문제와 같은 문제인데요. 어떤 로케이션 X에서 fx가 증가하는 방향은 여러 가지가 있었죠. 그리고 그 방향 중에서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방향이 그레디언트였고, 그레디언트는 데리베티브가 아니라 데리베티브의 트랜스포즈였다. 자, 앞에서 푼 문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이 슬라이드도 앞에서 보았던 슬라이드인데요. 그레디언트 벡터에 따라서 이 그레디언트 방향을 따르면 값이 가장 크게 증가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면 이 함수값이 가장 크게 감소하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최소값을 찾는 것이 목적이고요. 그레디언트 어센트는 맥시멈 값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맥시멈 값을 찾기 위해서는 그레디언트의 방향대로 움직여서 플러스를 넣어주면 되고요. 미니멈 값을 찾기 위해서는 그레디언트의 반대 방향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여기서 스텝 사이즈를 얼만큼으로 정할 것인가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솔루션이 있고요. 지금도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연구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언제까지 수행을 할까요? 우리가 어떤 기준을 정해놓고 업데이트 되는 값이 입실론보다 작아지면 정지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그레디언트 자체의 값이 어떤 미리 설정한 입실론 값보다 작아지면 그레디언트를 멈추는 방법이 있습니다. 역시 애플리케이션과 구현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효과적인지는 다 다릅니다. 그래서 시도를 해보고 그중에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게 중요한데요. 역시 엔지니어링이기 때문에 하나하나 해보고 좀 정해야 하는 그런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x0랑 k를 이니셜라이즈하고 이것은 우리 처음 웨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 그레디언트가 어떤 특정 값보다 혹은 업데이트되는 값이 특정 값보다 크면 그레디언트를 계산해서 우리의 웨이트 값을 업데이트 해주고요. 스텝 입박 수도 계속 늘려줍니다. 식으로 보면 사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스텝 사이즈가 적절하면 컨벡스 함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미니멈을 찾는다고 알려져 있고요. 컨벡스 하지 않은 함수는 로컬 미니머나 인플렉션 포인트를 찾게 되겠죠. 자, 이제 네 번째 문제인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답을 고민해보고 같이 정답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답을 고민해 보았을 것이라 생각하고 한번 같이 답을 맞춰보겠습니다. 세 번째 옵션이 정답인데요. 문제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fx는 스케일러 펑션이고 n×1 컬럼 벡터를 인풋으로 받습니다. x0에서 스타팅 했을 때 맥시멈 디크리스를 위해서는 어떤 방향으로 이동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레디언트에 완전 반대 방향으로 이동했을 때 우리가 가장 빠르게 이 값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레디언트 방향을 따라가면 1번처럼 맥시멈하게 인크리스 하게 되겠죠. 그리고 퍼펜디큘러 하면 우리가 레벨 포인트라고 했어서 같은 값을 가지는 점들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면 네, 다시 우리의 이야기 본론으로 돌아가면요. 트레이닝 셋이 이렇게 주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음에 함수를 w에 대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래서 인풋 데이터가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아웃풋에 대한 데이터도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레이블이라고 부르죠. 그랬을 때 x에 대해서 함수 f가 어떤 출력을 나타내면 di 해시라고도 하죠. 이 값과 그라운드 트루스 값 간의 어떠한 차이를 계산하는 것이 로스이고요. 이 로스는 w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w에 대해서 로스를 최소화하면 우리의 모델을 학습시켰다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펑션 미니미제이션이라 하고 최적화의 한 기법입니다.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여러 번 설명했지만 w를 이니셜라이즈를 해줍니다. 이니셜라이즈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고요. k를 0으로 세팅한 다음 로스가 입실론값 이상으로 계속 업데이트 되는 동안에는 로스 값을 이 스텝 사이즈에 따라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줍니다. 이 과정을 한번 구현하면서 같이 또 개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디리비티브를 계산하는 것과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과정은 유사합니다.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는 뉴메리컬하게 그레디언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구현을 할 때는 배치를 따지지 않고 구현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h는 1에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4승으로 세팅을 해놓고요. 그레디언트는 인풋과 같은 형태로 되기 때문에 x와 똑같은 형태로 제로로 이니셜라이즈를 해줍니다. 다음으로 해야 할 일은요. x의 각 디멘전에 대해서 이 x의 인덱스 값을 일단 받아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계산하는 것은 x 플러스 h를 계산해야 되죠. 그래서 여기에 원래 있던 값에 h를 더해주고요. 그리고 fx 값을 계산합니다. 이 f는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벡터를 인풋으로 받고 스케일러 값을 아웃풋으로 출력하는 그런 함수입니다. 다음으로 x-h 값을 계산합니다. x 인덱스 값에 h 값을 빼주고요. 그리고 함수 값을 계산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레디언트, 이 인덱스 번째 그레디언트는 h1에서 h2를 빼주고 h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리고 원래 있던 값을 복원시켜줍니다. 이렇게 모든 차원에 대해서 이 과정을 반복해 준 다음 이 그래드 벡터를 리턴해주면 됩니다. 이게 배치 없이 하나의 인풋에 대해서 뉴메리컬 그레이던트를 계산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배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x는 이제 하나의 인스턴스를 포함할 수도 있고 여러 개의 인스턴스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만약 x의 디멘전이 1이라고 하면 하나의 인풋만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구현한 numerical gradient no batch라는 함수를 그대로 사용해주면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x와 같은 형태의 그레디언트 벡터를 만들어 줘야 하는데요. 이 각각의 x 인스턴스에 대해서 그레디언트를 계산해 주면 됩니다. 이 과정은 지금 for loop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이렇게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코드들을 다 실행시키고 실제로 비주얼라이제이션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example 펑션을 통해서 한번 그레디언트를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여기서 구현하는 함수는 2차원 벡터를 인풋으로 받은 다음 x0의 제곱과 x1의 제곱을 스케일러 값으로 출력하는 단순한 함수입니다. 1차원 벡터가 들어왔을 때는 단순히 x를 제곱해서 리턴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 1차원 엑시스를 따라서 각각의 항목들을 제곱한 다음에 리턴해주는 이런 함수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수를 정의한 다음에 그레디언트를 한번 시각화해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2부터 까지 0.25 스텝으로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역시 x0 차원에 대해서도 플러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메쉬그리드라는 이런 함수를 이용하면 x1과 x2에 대해서 2차원 공간을 만들 수 있고요. 뒤에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x 벡터와 y 벡터를 플래튼 시켜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현했던 numerical gradient 함수에 우리 example 펑션을 넣어주고요. x 값과 y 값을 이렇게 벡터 형태로 넣어줍니다. 네, 이렇게 PLT를 일단 인풋하고 quiver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우리가 벡터 형태를 그릴 수 있는데요. 이 그레디언트를 한번 그려보면 이 quiver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 수 있을 겁니다. x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리고요. y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그리겠습니다. 레이블도 달아주고요. 그리드도 같이 그려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뉴메리컬 그레디언트로 계산한 그레디언트를 플롯 해보면요. 이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x제곱, y제곱 함수에 대해서 x1제곱, x2제곱에 대해서 계산하면 이 가운데는 그레디언트가 거의 없고 나머지 부분들은 이 가운데로 향하는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퀘이버라는 기능을 이용하면 이런 식으로 그레디언트를 플라팅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피겨는
아마 미적분학 시간에 조금 경험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우리가 그레디언트 디센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한번 구현해 보겠습니다. 처음에 함수를 입력으로 받고요. 시작점을 입력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러닝 레이지라고 스텝 사이즈라고 했었죠. 스텝 사이즈를 러닝 레이지라고 하는데 스텝 사이즈를 받고요. 100번 이터레이션을 돌려서 업데이트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x 값은 init x로 설정을 해주고요. x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x 히스토리를 저장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려는 작업은 임의의 점에서 시작을 해서 임의의 x로부터 시작해서 이 f 값이 미니멈이 되는 x 값을 찾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러면 이 스텝 넘버만큼 우리가 최적화를 할 건데요. 이 x 값을 일단 저장을 하고 뒤에서 x 값을 점차 업데이트 해 나갈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첫 번째 엑서사이즈인데요. 앞에서 구현한 이 뉴메리컬 그레디언트와 뉴메리컬 그레디언트 그리고 다른 슬라이드에 나왔던 그레디언트 디센트 식을 보고서 어떻게 하면 이 그레디언트 디센트를 구현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함수의 리턴 값은 최종적으로 업데이트된 x 값과 x의 히스토리를 리턴하는 값입니다. 이제 비디오가 끝나는데요. 이 내용을 구현하고 다음 비디오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